간통죄 위헌 여부 판단이 6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헌재가 간통죄를 놓고 심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5번째입니다. 이렇게 위헌 논란이 반복된 사례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빼면 찾기 힘든데요. 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간통죄 찬반 두 입장을 차례로 연결을 해서 위헌 판단 가능성 그리고 찬반의 근거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통죄 폐지 입장인 신은숙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예. 위헌 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 간통죄가 과연 형벌로도 처벌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간통죄가 폐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주장의 근거로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조에 대한 사회 개념이 크게 변했다. 이런 논리들인데요. 이외에도 뭐 현장에서 느끼시는 간통죄 폐지의 현실적인 이유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간통죄의 고소 요건입니다. 간통죄의 고소 요건 때문에 가정을 보호하는 보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혼 소송을 보통 일반적으로 제기했다가도 서로가 마음을 돌리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간통 고소는 문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 배우자를 간통 고소까지 하다 보니까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나를 형사고소한 배우자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이혼으로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조사를 완전히 단절을 시키는 이 고소 요건이 현재 문제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여성을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어느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외도하는 확률이 7, 8배 정도가 많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간통죄로 수사가 개시돼서 기소되는 비율은 남녀가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여자가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외도를 했을 때 고소를 당해서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 여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간통죄로 해서 실제로 구금이 돼서 형을 사는 비율이 1%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간통죄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마찬가지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기관에서 폐지가 논란이 있는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비형벌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재결합 여지가 없어지는 점, 그리고 뭐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실형 선고율이 낮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혼인 생활이 파탄난 이유라면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간통죄마저 없어지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를 지킬 보호막이 전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물론 간통죄가 어느 정도 억지력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은데 물론 그런 부분을 아직 안 갖는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간통죄라는 부분 자체가 그동안 그런 가정을 보호해줬는지 이 부분이 통계적으로 그 증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실질은 폐해는 큰 반면 가정을 실제로 보호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해이해졌다는 부분이 일단 우리 성인들의 성의식 자체가 굉장히 문란해져 있고요. 부부간의 정조 의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개인의 도덕이나 양심에 맡겨져야 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법으로 봉쇄하고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부부간의 도덕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유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도 존치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통죄 위헌 조건부 찬성 입장에 서 있는 대법관의 견해를 보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할 경우에 기존의 유죄 판결들을 모두 재심해서 뒤집어야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작년 2014년도 5월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요. 그 소급표를 일부 제한을 했습니다.
간통죄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합헌 결정 난 게 2008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2008년도 10월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커다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염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간통죄 위주 쪽에선 대법관 중에는 아직 간통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들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반론하신다면? 네, 남자들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통죄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실형률이 1%도 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통죄로 유죄를 받는다고 해도 남자분들이 겁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간통죄의 처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우위를 남자들이 가지고 있고요. 예. 여자가 이혼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력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이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 간통죄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한 행동에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이미 났으니까 위자료 X를 오히려 낮춰준다는 거예요. 예. 형벌도 받고 위자료 X까지 높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고 간통을 위한 정신적인 고통도 크지만 그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인 여자의 삶을 봤을 땐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보면 차라리 그 의미 없는 간통죄를 폐지하고 위자료 X를 대폭 높여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폐지가 된다면 민사상의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당연합니다. 이중처벌 논란 때문에 그동안 형벌을 받고 위자료까지는 높게 못 해주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였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 피해, 수치심 이런 부분을 당연히 위자료에 감안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실무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통죄 폐지 입장인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 이번에는 간통죄 유지 입장을 들어보죠. 백음자 변호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여부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글쎄 지금 단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면 너무 지금 사회적 혼란이 심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예, 헌법 불합치 결정. 예. 네네. 그러면 위헌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은 국회가 그 법률의 개정을 할 때까지 위헌이 아닌 것이죠. 그 시한까지는. 그러면 이제 국회가 판단의 여지를 넘겨주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위헌 결정이 나면 바로 이 법률이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소급해서 2008년도 지금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시점이 2008년도이기 때문에 예. 2008년도 이후부터 이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전부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 형사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 세금으로 아까 간통죄를 받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 근본적으로 그 법률이 잘못돼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들한테 무죄를 해주면서 다시 형사 보상금을 해준다는 건 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겁니까? 난 국민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우리 소중한 세금을 갖다가 가정을 깬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들한테 무슨 그 사람들을 우리 인권 피해자처럼 국가가 형사 보상을 국민 세금으로 가뜩이나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대에 국민의 세금으로 그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한테 형사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은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국회가 해결을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앞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신은숙 변호사의 경우는 이제 이 간통죄가 어떠한 간통을 실제로 줄였다, 막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간통죄라는 게 형사적으로 이걸 증명하기가 참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만은 이 법률이 지금 왜 이렇게 이게 사문화됐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 사문화되게 된 것이 1990년도 이후부터 이 위헌 결정이 지금 여러 차례 이 위헌 심판 재청에 올라갔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 위헌 결정이 날 거다 이런 게 부추김이 계속 있게 되니까 이 일선에서 경찰관들이 헌법에 이 간통죄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통죄 이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일선에 법 집행하는 경찰관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간통죄 현행범으로 고소를 해도 출동도 잘 안 하고 출동해도 별로 이게 소홀히하고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점차 사문화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법률을 없애지 않고 있는 한은 그래도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그런 짓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람이 뭔가 자기
이 행위가 이게 어떤 법적으로 조처이 되고 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장치가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드러내놓고 그런 짓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사문화가 됐다 하더라도 설령 그 법이 조항이 있고 없고는 상당히 이 가정을 보호하는데 이 장치로서 이 중요한 건데 그것까지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이 혼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그 성적 자기 결정만 존중하고 이제는 뭐 그 결혼한 부부조차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혼인 관계를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헌법상 의무를 다 국가가 포기하는 거하고 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 해외 사례 경우는 이제 간통죄를 대부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도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변호사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자꾸 해외 사례를 얘기하는데 해외 사례 미국만 해도 지금 그 20개 주가 아직도 간통죄가 있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형사처벌을 뭐 별로 안 하고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 간통한 사람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이 페널티를 주죠. 재산 분할할 때 그만큼 저쪽에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지금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법만 없애버리겠다면 이제는 간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앞으로 진짜 5억 원까지 준다거나 10억까지 주겠다든가 아니면 재산 분할할 때도 간통한 사람은 그거를 고려를 해서 민법상 그게 기타 사정을 반영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할 때도 간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율을 낮추겠다든가 재산 분할 비율을.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법원이 실제 이 간통죄가 없어져도 다른 민사적인 장치로서 충분히 보호하겠다는 이러한 결정이 있으면 또 혼란이 덜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법원의 어떤 판례 이런 걸 보면은 작년 2014년도 작년 대법원 판례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고 나서 이 간통을 해도 그 간통한 상간자에 대해서 이 배우자가 다른 타당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는 이 법률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법률혼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사상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간통죄 형사적인 장치까지 제거해버리면 이거야말로 이제 법률혼을 보호하지 않는 일부 일처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에 있어서 성적인 성실 의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런 꼴이 돼가지고 이제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해도 성적 성실 의무 지킬 필요 없고 마음대로 성적 자기 결정을 탐닉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가 되고 오히려 그게 행복 추구권이 다 나라가 되면 이게 도대체 이 도덕은 실종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자유는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미 혼인을 할 때는 타당 배우자와 성적 성실 의무를 약속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죠. 제한을 해야 그게 절제가 되는 거고 사람이 그게 행복의 원천은 서로가 도덕성을 갖출 때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그거고 자꾸 무슨 시대착오적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 자체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음자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간통죄 위헌에 대한 찬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간통죄 폐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